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의 이혜림입니다. 어제 국내장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어수선한 날이었죠.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이틀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기술주의 하락과 CPI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이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의 모든 관심은 이제 물가 지표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 체크가 될 것 같고요. 잘 나가던 일본 증시도 어제는 2%대 급락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다소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마감이 되었을지 먼저 클로징 라이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술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이 두드러졌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선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일본의 경제 성장 위축되는 부분, 그리고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실업률이 예상치 못하게 3.9%까지 치솟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5%나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월요일장 시작하면서 기술주들 중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2%대 하락을 했습니다. 두 종목의 움직임이 그동안 어떤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식들의 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고 기술주들 중심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헬스라든가 나이키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PI 데이터가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월간으로는 0.4%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간으로는 3.1%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살짝 높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근원 CPI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0.3%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나왔던 데이터보다는 조금 살짝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연준이 과연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그동안 6번이나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거를 깨우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가 피부암 관련해서 이제 백신 접종을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경이 되면서 8% 정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레딧의 IPO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앞으로 2주 동안 이제 거래를 한 이후에 상장할 예정인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당 공모가가 31달러에서 34달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IPO가 더 활성화되면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보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고치인 7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스카이브리지 같은 헤지펀드는 17만 달러까지도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베넷 같은 경우에도 35만 달러를 예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130만 달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터무니없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는 해프닝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밤에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궤적이 지난달보다 좀 약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뉴욕 연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대해서는 3%로 지금 3개월째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3년 뒤에는 1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 0.3%포인트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5년 후에도 0.4%포인트 상승해서 2.9%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좀 약화가 되면은 이제 3월 20일 날 이제 FOMC 금리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연준이 이제 좀 더 좀 신중하게
진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가능성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이 발언해서 더 확실한 증거에서는 좀 더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좀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런 상황으로 나오면서 이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5월달 금리 인하 기대치가 한 달 전에 52%였는데 지금은 16%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미국 이제 응답자들이 지출 기대치를 좀 높였고 그리고 소득이나 수익에 대해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국내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으로 1억 원의 돌파, 그리고 7만 2천 달러의 돌파. 캐시우드는 돈나무원이라고 불리는데 100만 달러까지 2030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 관심입니다. 자, CPI 발표를 앞두고 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급락, 또 엔비디아가 그 전날에 5% 급락에 이어서 이틀째 약세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종목별, 업종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시장에서 재료업종과 에너지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미 소비재라든가 정보 기술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제가 이제 게임 산업 쪽에서 로블록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 로블록스는 통신 서비스 업종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은 미디어, SNS, 무선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5개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게임 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난밤에 엔터테인먼트가 0.6%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그 배경에 게임 주식인 로블록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지금 심플리 월스트리트에서 로블록스의 어떤 공정 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현금 흐름 기준으로 했을 때 61달러가 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이상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시장 평균 목표 가격은 49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현재가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회사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에 손실이 12억 달러로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이익 창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월스트리트에서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대비해서 현금이 지금 3배 이상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상황을 리스크로 인식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분석하는 거는 팬데믹 이후에 아이들이 다들 학교로 돌아가면서 좀 이 주식에 대한 열기가 식었다. 그러면서 이제 일일 활동 사용자가 2021년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오히려 23%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약간 힘을 잃고 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니까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식들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닌 경기 관련주들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밤에도 굉장히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들 주식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런 종목들 찾고 계시다면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밤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 중에 페이스북이 굉장히 또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CNBC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국민의 적이다.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실 2021년도 1월 6일 날 국회의사당 폭동 이후에 트럼프 계정에 대해 가지고 2년간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에 다시 복원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미국에 굉장히 나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미디어 관련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바이트댄스의 자회사인 틱톡에 대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경영 관계를 분리시키는 조치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언제든지 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틱톡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의 어떤 정치적 표적 이런 관계들은 한순간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또다시 소송이 걸려 들어왔는데 지금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죠. 이 니모를 교육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도 않고 책이라든가 약 한 19만 6천 권 정도가 됩니다. 이런 책이나 어떤 다른 미디어,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뉴욕타임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작가들이 소송을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지난밤에도 이제 또 집단 소송이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밤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나 인공 관련 주식들이 한 2에서 4%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건데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 날 길게 만들었던 장대 음봉이 사실 지난 1년간 상승장에서는 처음 발생한 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주식들의 어떤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 메타가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저격 소식이 있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침해되는 부분들, 거기다가 사내 이사의 그 매도에 대한 영향을 좀 며칠째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위심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